1인 5역 심재철 국장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라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표현하는데 1인 5역, 이쯤 되면 키플레이어가 맞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판사 역할을 소위했다. 오늘 15일 2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증인으로 하는 또 증인 역할을 한다. 판사가 증인까지. 그리고 징계 사유 핵심 사안인 판사문건 법무부에 제보했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제보자 역할을 또 했고, 법무부를 실무 지휘하는 고소인과 또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도대체 혼자 몇 역을 하냐라고 세봤습니다. 이진민 기자. 5역이더군요. 1인 5역. 그러니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이번 징계 청구 과정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게 결국 심재철 검찰국장이죠. 실제 어떻게 보면 지난달 24일 날 아주 긴급하게 오후 6시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하면서 핵심 사안이 바로 판사 성향 문건인데, 그 문건 자체를 지금 심재철 검찰국장이 당시,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으면서 그때 윤 총장이 보고받은 거를 반부패 강력부에도 보내라. 당시 부장이 이제 심재철 지금 현재 검찰국장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문건을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본인 얘기에 따르면 본인은 그걸 밑으로 내리지 마라. 본인이 화를 내면서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냐 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심각함과 그리고 긴급함을 느꼈던 그 문건 자체를 입수해서, 그리고 나중에 수상을 했까지 했죠. 그 자체를 이제 전부 다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심재철 검찰국장의 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번 징계위 운영에 있어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윤 총장 측에서는 굉장히 들어오면 기피 신청하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계위원회를 일단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기피 신청까지 어떤 절차적 문제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본인은 빠졌는데, 저는 본인이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왜 직권으로 유일하게 증인을 채택한 사람이 지금 심재철 국장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느낌, 저도 이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아까 전에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증인 7명 중에 4명은 매우 윤 총장이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뉴욕 감찰관이라도 뉴욕 감찰관도 이 감찰 절차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정화 검사도 대검 감찰 담당관실에 있으면서 판사 성향 문건에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본인이 보고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미 증언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박영진 부장검사랑 손준성 담당관도, 그러니까 박영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신라젠 취재 효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수사나 감찰을 방해했다, 이게 징계 청구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전혀 그런 바 없다. 본인이 직접 그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어떤 외압이라든지 감찰을 방해가 없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손준성 담당관도 역시 판사 성향 문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석할 게 확실한 사람들은 모두 윤 총장 측에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든지 한동수, 정진훈 검사 같은 경우는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증언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또다시 심재철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추미애 장관이 어떤 공정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 징계 청구를 가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몇몇 사람들이 징계위의 절차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그 징계를 위해서 증인을 나서고, 과연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대통령이 주문한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과 부합하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가 열리던 당일 밤에 절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절친의 빈소에 조문을 간 거죠. 어제 윤 총장 퇴근 후 꼭 가야 하는 자리라며 혼자 갔다. 40년 친구인 윤모 변호사 갑작스러운 사고사 연락을 받고 참모를 대동하고 홀로 조문을 했다. 당시 방문한 사람들의 전원에 따르면 마스크 사이로 혼자 소주잔을 기울였다. 1시간가량 머물렀다라고 해요. 40년 절친이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죠. 숨진 윤모 변호사는 윤 총장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인데, 두 사람과 함께 대학을 다닌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세월만 40년이 넘는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회면에서 뜨겁게 달궜던 사건 기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벽으로 돌진을 해서 보조석에 앉아 있었던 운전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대리운전을 했던 운전사는 살아남았고요. 그런데 사망한 이
테슬라 운전사가 바로 윤 총장의 지인이었습니다. 윤 총장 40년 친구 사고사 테슬라 벽으로 돌진 사고, 그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테슬라 1억대 모델 X 지하주차장 70m 들어간 후 속도 내며 갑자기 벽에 충돌 직후 불길이 올랐어요. 1시간을 타올랐다. 차주 윤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바로 윤 총장과 40년 절친, 대리기사, 경비원 등 2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차량 통제가 안 되면 급가속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6분 만에 119 도착했지만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모델이에요. 조수석 문을 못 열었다. 사고 테슬라 차량 외부 문 손잡이가 없다. 전력 공급이 끊길 시에는 밖에서 열 수가 없다. 소방관들은 사고 25분 후에 트렁크를 통해서 윤모 씨를 구출했지만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주차장에서의 불길에 쌓인 테슬라 차량의 모습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죽음, 윤 총장의 빈소에 대한 방문, 테슬라 차량에 대한 어떤 위험성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던 두 개의 뉴스가 하나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그런 대목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차장 화재와 관련된 경찰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리운전 기사님은 현장에서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국가세에서 공식적으로 분석해서 조만간에 치료 끝나고 그때 부를 겁니다.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데 이거의 플레임이 아마 틀어지면서 화재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김변 박사님, 이 테슬라 사고 소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했는데 이게 또 윤석열 총장의 40년 절친이었어요. 예, 윤석열 총장이 측근도 대동하지 않고 참모들 없이 장례식장에 가서 조용히 소주잔에 기울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 사회면 뉴스를 보면서 사실 최근에 테슬라 차량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서 구매해서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사고가 난 차량은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데요. 이게 그 기술적으로 워낙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전기에 대한 이 공급이 끊기게 되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상황도 또 이제 처음 알게 됐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신속하게 구출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결국 여기에 대한 그 윤모 변호사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던 많은 원인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대리운전을 했던 운전기사가 운전 미숙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급발진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테슬라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까지 결부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바라보건대는 40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함께 지냈던 절친이 어느 날 갑자기 황망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당했던 사건 앞에 놓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본인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정치적으로 워낙 간단치 않은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윤석열 총장 앞으로 있게 되는 징계위원회 등에 대한 절차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게 본인들에 대한 소명 절차 잘 또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